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박재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부정적 상향 비교 감정이 댓글 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논문이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논문이라서 이 논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늘은 악성 댓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이 무엇이고, 악성 댓글에 대한 이제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나 이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댓글은 이제 사이버 모욕죄와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4년 대비 2018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전에도 이제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 들어 이제 더욱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연령층에서만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뭐 40대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이제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제 일을 저지르고 있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6%나 이제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모든 연령층에서 좀 악성 댓글이나 이런 일을 이제 좀 작성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연령층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성 댓글 처벌은 이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근거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이제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훼손한 자는 이제 처벌을 받고 있고요. 거짓인 경우에는 이제 처벌의 강도가 더 이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있지는 않고 형법에 있는데요. 311조에 보시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이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처벌 사례를 이제 보면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좀 사소한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제 쓴 것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이 되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꼬맹이 녀석, 뭐 한심한 녀석 같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쓴 댓글들이 뭐 처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로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악성 댓글 사례 보면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이제 좀 유명했던 이제 악플러인데요. 이런 스포츠 선수들도 이런 피해를 받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SNS에서 일반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연예 뉴스 댓글 폐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포츠 뉴스 댓글도 이제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준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도 이제 댓글 옆에 이제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최근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놀라운 결과인데요. 저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뉴스 댓글을 많이 봐왔었고 되게 재밌게 봐왔어서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래서 왜 굳이 폐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동의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 정말로 악성 댓글이 줄어든다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예전에 이제 2007년도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했을 때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뭐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말이 나와서 2012년도에 이제 위헌 결정이 나고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건 최근에 또 이제 인터넷 실명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는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가장 좋지만은 인터넷 실명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 측에서도 이제 뭐 정책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조치를 취해서 악성 댓글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최근에 작년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발표한 뭐 뉴스인데요. 보시면은 그 댓글 이력 공개하고 나서 확실히 악성 댓글 수가 줄어들었다. 라는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네이버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한 거기 때문에 좀 해석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긍정적인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은 악성 댓글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 더 들여다 보면은 이게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댓글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악성 댓글이 아닌 댓글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전히 악성 댓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줄어든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성 댓글이 아닌 댓글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면은 마냥 좋은 결과라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좀, 그리고 또 이제 반짝 효과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잠깐 이제 줄어든 걸 수도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댓글 정책으로 변경으로 인해서 좀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또 AI 네이버에서 이제 AI 클린봇이라는 것을 이제 출시했고, 뭐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린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댓글을 탐지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감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댓글은 뭐 이런 댓글이었는데요. 충분히 이제 악성 댓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사실 이것도 악성 댓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린봇이 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니고요. 또 다른 댓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악성 댓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재밌는 게,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악성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하트 표시를 했거든요. 되게 어울리지가 않는데 하트 표시를 한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네이버 AI 클린봇의 탐지 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하트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AI 클린봇은 이제 하트가 있으니까 좋은 댓글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지능적으로 약간 고도화된 뭐 악플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기서 볼 거는 그 공감수와 이제 비공감수인데요.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게 악성 댓글인데, 보시면은 공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비공감수가 낮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 댓글을 본 사용자들이 이 댓글을 뭔가 그러니까 재밌어하고 뭔가 공감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악플러들도 뭔가 그걸 되게 즐거워하고 신나해서 더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플러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거를 노력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제 공감이 아니라 비공감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면은 이 악플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 악플을 안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감수가 많게 되면은 이거에 좀 재밌어가지고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사용자 전체가 조금 이거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의 댓글 이력을 한번 봤는데요. 보시면은 물론 이분이 이제 다 모든 댓글이 악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이제 좀 안 좋은 댓글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공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악플에 굉장히 많이 공감해 하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좀 악플을 왜 다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가 많이 됐다면은, 좀 추가적인 연구로는 이제 악플에 왜 사람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는지, 무엇 때문에 누르는지 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풍선 효과인데요. 이제 네이버나 이제 다음에서 이제 댓글을 폐지하고 뭐 댓글 정책을 변경하니까 이제 악플러들이 이제 무대로 옮기는 건데요. 이제 SNS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SNS에서 이제 악플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악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댓글을 사람이 작성하게 되면은 게시하기 전에 이런 경고창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악플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을 이제 경고창을 띄움으로써 이제 악플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댓글 관리를 이제 사용자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차단할 수가 있고, 뭐 불쾌한 댓글을 이제 숨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는 무엇이 사람들이 악성 댓글을 작성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가졌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사회 비교가 유발하는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할 때 물론 이제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런 좋은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제 안 좋은 감정도 많이 들거든요. 뭐 화가 난다거나 좌절감 느끼고
뭔가 박탈감, 외롭고 질투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 그 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사회 비교거든요. 그래서 SNS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SNS 사람들은 다 저보다 이제 나보다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제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느끼게 되면 그런 이제 상향 사회 비교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삶의 만족도가 이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비교, SNS 사회 비교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제 20대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뭐 자존감이 가장 낮아진다라는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SNS가 사회 비교를 유발하고, 이런 사회 비교가 어떤 부정적 감정을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감정이 어떤 심리적 결과와 행동적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 연구를 보면은 심리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심리적 결과는 이제 우울감, 뭐 삶의 만족도, 이제 주관적 웰빙 이게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행동적 결과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는데 보시면은 SNS 중단 의도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중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또 다른 행동적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회 비교로 인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뭐 질투하게 되면은 본인도 더욱더 이제 그 SNS에 뭐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고 이제 계속 한다면은 본인도 이제 본인의 행복한 모습만 더 이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너도 행복하냐? 너만 행복하냐? 나도 행복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정말 이제 SNS에는 정말로 이제 정말 꾸며진 모습만 가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행동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행동적 결과가 제가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댓글 작성입니다. 그래서 기존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사회 비교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이런 감정이 행동을 이어진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업로드 컨트러스티브 이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정적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라든지 뭐 자존감, 박탈감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게 이제 생길수록 악성 댓글을 하더라라는 이제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이런 부정적 감정이 어떤 행동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맞췄다면은 제가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거는 감정과 이런 댓글 작성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이제 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런 감정들이 이제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고 더욱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조절 효과인데요. 무조건 이제 하루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고 악성 댓글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요인에 의해서 좀 그게 약화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비교 대상이 누구인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기인하는지 그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해서 성취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금수저라서 제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런 관계의 이제 강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처벌 인식도 분명히 조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거는 좀 더 문헌 연구나 이런 이론적 배경을 조사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사점으로는 뭐 이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존에는 악성 댓글이 이제 많이 발생해서 악성 댓글을 왜 작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제법 진행이 되는데 그 상향 사회 비교 감정은 좀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향 사회 비교 감정이 악성 댓글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임으로써 해서 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